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포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교 의원님. 조인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교 의원님께서 조인희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후보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홍 의원님께서 이규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며 추천되신 이규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이규하 의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의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서 기획예산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집산 예비비는 총 30건으로 77억 7,655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22억 8,986만 5,700원을 지출하고 54억 8,668만 9,300원을 부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용은 지역사회 지원에 2,104만 2,550원, 코로나19 코인 노래방 특별 경영자금 지원에 225만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1억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2,000상 지역카페 발행 및 운영 2억 4,500만원,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병가 손실 보상금에 2,600만원, 공원행정 업무 추진에 9,800만 4,960원, 모가물 창고 화재 수습 지원에 1억 8,940만 3,210원, 호흡기의 복구활동 지원에 2,748만 2,990원, 코로나19 콜라텍 특별 경영자금 지원에 50만원, 7월 및 8월 집중호흡 피해 복구에 8억 2,663만 7,470원, 태풍 마이상 및 하이성 피해 보상 복구에 2억 3,179만 6,050원,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987만 2,700원, 도로수해 복구 사업에 1,503만 3천원, 고경원성 AI 공급 가축 가격에 8,400만 3,770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관리에 1억 1,745만, 코로나19 종합관리에 1억 5천만원, 코로나19 이동주점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3,975만원, 재난응급 의료 지원에 4,382만 5천원,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1,177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수행안에 대한 총괄 대응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예비비 30건 중에 그 지출 결정으로 그 공원 행정 업무 추진비 9,802만 원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산림보험과장 국철입니다. 요거는 토지 지정물 보상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수용 재결까지 가는데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가장 소송 결과는 어떻게 진행돼요? 예, 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돼서요. 지급받은 판결 집행으로 네. 그 원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 감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가만히 안 됐다라고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 감정평가 현실적이게 나온 결과도 좀 다른 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해 그 물류창고 화재 나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피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게 많이 이렇게 20여 억가량 지출이 됐는데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피해본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다 안 끝났죠. 공시설 피해가 지금 전체 유관기관까지 338건입니다. 이 중에 공사중에 75건, 완료가 26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산사태 관련된 일이 좀 많이 지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잦은 또 예의치 않게 비가 자주 오니까 그건 공기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인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 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그 동산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그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를 기본이 폭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상당한 급류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이제 별도의 그 요청이나 자금 이제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에서 아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대처해서 시비를 당하지 말고 이제 그 주변에 그 피해를 보는 그 저기 사업장이나 그 이제 법인단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런 데서 청구를 해서 이걸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제 가구량이 좀 많아지는 이제 구청기 좀 이제 들어갈 해도 이제 보이는데 저희 그 지출 내역에 그 7월 및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라는 예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그 7월 및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이제 그 지출 내역에 지출 결정 내역에 8억 2,663만 원. 번호를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쪽에 있습니다. 제한 설명 셋째 쪽에. 세 번째 쪽에 있습니다.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한 제한 설명 세 번째 장. 7, 8월 집중 피해 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안전초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총괄을 한번 끊어줍니다. 여기 당초 예산을 결정하는 국도비까지 포함한 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예비비에 특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국도비가 추석 전에는 교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추석 전에 조금 생활지원금을 긴급히 시비를 예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였죠. 갑작스러운 강우량으로 인해서 뭐 저수지가 붕괴되고 기존에 있는 하천들이 범람을 하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제가 올해 이 피해 복구는 지금 이제 8억으로 이제 잡힌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계획이 좀 세워져 있나요? 작년 후 피해 관련돼서는 국도비의 것들 일정 그 비율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받는 국도비가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시비가 예산에 투입돼서 지금 이제 피해 복구는 원활하게 지금 추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피해 복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올해 이 강우량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계획, 이런 예산 계획 같은 부분에서의 어떤 준비들은 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각 관련 부서에 후 피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예산 후보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하천 정비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 정비는 후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 예. 축사과장님,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 방역 사무관리비를 9천만 원 하고 재료비를 1,000만 원 이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 사무관리비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애가 터져가지고 실제로 8,000원 비용이 들렸습니다. 8,000원 비용이요?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재료비는 8,000원을 해서 사채를 운반하는 총 비비를 정리해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현재 발생이 되는 예방적 산처분 차원에서 이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천 관내에서 이건 작년에 발생 건수가 몇 군데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 금암도 신평리에서 매출이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인근 방역대에 있던 저희 율면 석산리에서 사업하고 있던 매출이 47만 9천 수에 대한 8,000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한 건도 이천 관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 말고 또 구제역 건수도 없었죠 작년에는? 구제역은 지금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구제역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발생된 개체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보시면 이제 구제역이 창궐을 하고 AI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 1,300여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축산농가 또 이천 시민들 중에서도 이 통장님들 이렇게 이제 순번을 정해가면서 방역 초소에 가서 근무하시고 계속 이렇게 애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근본적인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셔갖고 작년처럼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기 18번이요. 죄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피해가 많이 났었나요? 작년 두 번짜리가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또 갖고 조금 많이 나갈까 싶고
사실상 예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장소가 주로 피해자 보는 데가 어디죠? 물론 자료는 좀 없습니다만 주로 인삼 재배 농가가 많이 하우스, 시설 하우스요. 저 이번에 보시면 우리 국제교육 활성화 2200이 그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됐나 봐요. 네, 문화학과장 김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마스크를 지원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근데 정부학팀이 그 당시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부학팀에서 마스크를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방안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원활히 수급이 될 때 이후에는 이제 고민을 안 하셨고. 이때도 징도전하고 UCC에서 요청이 왔어요. 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조기의 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안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그 당시 이제 정부 지침이 이후에 네, 우리는 이제 원활히 공급이 됐지만 네. 다른 나라는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마스크가 공급이 원활히 되면서도 그쪽에서 이제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된 거죠. 잘 들었어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도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때는 중국에서도 그 정도로 이제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됐다고 저희한테 더 이상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없었던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9번에 그 산림공업과 그 손실보상금 관련돼서 그 기존에 그 보상액이 얼마였었어요? 평가 자료는 저희 좀 분석하는데 이게 지금 증액 부분만 지금 측정되는 이게 금액이 플러스 9.8백이 나가는데 네. 20만 그냥 하고 안 하신 거죠? 네? 20만 하시고 한국은 안 하신 거잖아요? 대신 네. 하신 건 아니고. 네.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감정평가 사안에도 이제 확인한 거고 이게 그 공고사항으로만 저희 이제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형제 변경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부분까지 이제 인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 지작물을 판결을 저기 토지요? 네. 토지에 대한 토지의 대가가 네.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네. 소송을 거신 거예요? 네. 그 토지 수용 재결까지 됐던 부분인데 불복을 해서 이제 소송 제기한 거고. 그 형질 변경 전에 저희는 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형질 변경 이후에 차액이 왜 이렇게 차이? 형질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예전부터 그 사실상 농지로 사용했던 건데 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임야로 그냥 평가를 한 건데 이건 사실상 농지도 이제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 취지거든요. 아니 저희가 감정 평가할 때 보면은 그 주변 지역의 감정 평가사들이 거래 직전 거래 우리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뭐 이거 법에서 뭐 이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평가에 그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는 부분을 보고 좀 자료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전 평가와 관련돼서 지금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정부에서 그 지금 예산 받은 게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정부 피해 대한 그 정부죠. 정부에서 우리 예산 편성된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 작년 뭐 자료 보니까 165억 정도 피해 예산으로 정부에 보고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우리 뭐 그 피해에 대한 그 금액이요 좀 파악이 안 되세요? 작년 전체 피해액이 약 4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240, 거의 249호를 한 25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의는 얼마나?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51억이 됩니다. 거기는 51억. 예. 나머지는 이제 11을 다 예. 쓰는 거네요. 예. 더 그렇게 좀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시설별로 그 부담하는 비율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다 정해져 네, 네. 있어요. 자원관리과에 보면은 8번 이야기하는데요. 예산을 7을 세워놨는데 지출이 안 된 건지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주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수해 쓰레기 처리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환경부에서 내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환경부 국비로 정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원에 대한 정산을 해주셨나요? 그렇죠. 국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군데에서 몇 톤 정도 처리가 돼요? 몇 군데 뭐 정확히 그건 무슨 모르고 3,600톤 처리했습니다. 3,600톤? 네. 그러면은 지금 다 됐다고 보는 거죠? 작년 12월 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폐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폐목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적반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12월 중에 다 처리를 폐목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산양리 저수지 그 위에 네. 거기도 처리하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이렇게 나무만 폐목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국가적 부진을 무슨 저희 계획이 잡힌 거는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거지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뭐 지출 예산을 잡았다가 뭐 정부 나온 걸로 해서 하셨다고 그런 거 다 됐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장소에 가면 폐목들을 그냥 이렇게 잘라만 놨어요.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된 건지.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군데 업체가 처리를 한 건지. 이건 제가 뭔가지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내역 좀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647만 원, 53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이제 보조 이게 647만 원이 있고 후보면에는 530만 원이 있는데 이 보조는 국도비 보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장원에 한 건, 호보면에 한 건, 수도 분야에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 사업을 해서 사업을 마련되었습니다. 네. 밑에 후보면 복구 사업비는 이제 12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위에 복구 사업하고 밑에 복구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밑에 거는 이제 12로 전액 12로 하고 이거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이거 올라서 여쭤보는데 이제 피해 규모가 네. 피해 금액별로 규모 이하는 자체 복구가 되고요. 네. 금액 피해 규모가 좀 커서 금액 이상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혹시 이천 관내에 그 수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10% 되는데 10%가 담보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소방용수나 또 우리 관로공사할 때도 일부 이제 물이 소모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누수되는 비율을 범위 내에 5%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범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관에서 가정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관에서 세우는 거는 이제 자부다 밑에고, 네. 그 메인 관은 다 시에서 전액 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요.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부수선에서 세는 거는 각자 가정 수요 가구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 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도관 같은 것도 이게 내구 연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세거나 이랬을 때 그때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매년 그 일정 비율대로 투자를 해서 이제 교체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를 내구 연한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20년 내지 3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도 상당하죠? 한 얼마 정도 돼요? 매년 저희가 한 30억 내지 50억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요, 국제기구 활성화, 학산지원인데, 이거를 교류를 전혀 못 하신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교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교류는 거의 못하고, 이제 지금 창의도시 교류도 지금 온라인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전혀 교류가 없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24번에 보면 상호관리로 예산을 잡았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용 안 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염병 관리과장 한예은입니다. 작년 이게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집중 호우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으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절기 방역 사업 기간 중이어서 피해 복구 현장 그 방역 소독의 작업을 본 예산에 쓴 예산을 방역 예산으로 사용해서 사용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 동안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기나 그런 활동이 좀 적고 그래서 본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배치했습니다. 보통 이제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2,000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저렇게 따져보고 서야 되는데 무조건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집중 호우로 저희가 8월 9일 날 지출 결정을 했고 좀 사실 천재지변적인 사항이었고 얼마가 더 올지 예측이 힘들어서 부족분을 예상해가지고 2천만 원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쓰지 않은 예산도 있으니까 그거 써보고서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용한 것들을 미리 그 결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서 떨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도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하고 지출하고 잘 운영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적합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면 그 보건소에서 특별 경영 자금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자금을 지원한 내용. 네,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은 이게 뭐냐면요, 집합금지 행정명령 장기화로 그 영세 사업자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따라서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씩 해가지고 줬고요. 단란주점은 50만 원씩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아니, 주고 있는 아, 시에서 같이 다양한 그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업체. 분야별로 나눠서 저희는 해당 부서가 보건소였기 때문에 네. 저기 예산에서. 아, 이용관리지자가 네. 보건소였는데요? 네. 근데 또 남았어요? 네. 남은 거는 이제 뭐 지휘 승계자가 없어서 뭐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 내에 영업 영수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관련 서류를 뭐 미제출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서류 하나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미비한 거를 보완 처리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좀 못 받는 사람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다 했지만 그 명확하게 저기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수증은 왜 필요하고요? 아니 이거는 지원이잖아, 지원. 경영자는 지원인데 서류가 미비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지출이 안 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죠. 거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그 못 찾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도 좀 보내주고 우리 시에서 문자 보내주는 게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예방접종 문자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는 사이트까지 올려서 문자를 보내니까 그 사이트를 눌러서 이게 다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날짜를 접촉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올려주니까 전화라고 하니까 전화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난 거야. 보고서 전화라고 문자 왔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떤 분은 열흘 내내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물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풀어가긴 하지만 그런 연결이 안 된 걸 대비해서 하나의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주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근데 2010년 그 사이트 주소를 안 해갖고 어르신들도 인터넷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스마트폰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안 주니까 전화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해주고 또 확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번에 이제 물창고 화재 발생했잖아요. 그 화재가 발생해서 물론 관내에 있는 물창고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런 관여를 하고 이제 그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출한 거를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나 행사 운영비 이 지출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13번에 보면 이제 그 민간 재해 보상금 그리고 복구활동비에서 보상금을 해가지고 이제 1억 한 1,000원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보상금까지를 우리 인천시에서 그게 11일까지 지급된 거죠? 소비 지원하는 거 아니면 11일 된 거예요? 예, 안전총괄은 그렇습니다. 예. 도비는 요 금액은 12로 다 변경이 되어 있고 도비에 10입니다, 10이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관내에 이제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제 뭐 행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복구활동비나 민간 재해를 피해보고 이거는 사업자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거기 뭐
하는데 이거 별도로다가 시에서 보상금을 준단 말이죠. 이 보상금 대상자는 어떤 나라로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이 통계법에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가족 관련된 지원되는 예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숙소 지원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게 이제 보상금이 아니고 거기에 그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에 관련된 이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물류창고 화재 관련된 지출된 예산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 회사 측 아니면 또 당리 그쪽에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부상권을 좀 청구해서 다음 상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환수 계획을 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왜 보상금을 써놨어요? 보상금 써놓으니까 피해자들한테 지금 선물을 보이잖아요. 보상금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잘못 저 통계목상 보상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기상에는 우리 숙소 운영비 요거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네, 과장님 요거를 지금 내역 있잖아요. 이거 보상금 지금 내역. 요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20번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 관련돼서 지금 물류센터 인지대 부분이 있었잖아요. 187만 7천 원.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네, 지금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죠? 소송이? 지금 2차 변론 중인데요. 이거는 당초 소송을 응급보급이 2억만 가지고 어쨌든 진행을 하다가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 화재가 있는 시설물을 이천시에 준 거로 밝혀졌고 또 중간에 그 환구복구비가 3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비용을 확장해서 32억으로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인지대가 예비비로 사용된 겁니다.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부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압류 관련돼서 재산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지 그때는 좀 사실 다 없는 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 여부가 그러니까 이제 소송 진행 과정 대해서 저희가 승소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네. 변호사하고 2차 변론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그 전문 집단에 대한 결과가 화재가 있는 시설을 이천시에 기부채납한 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승소를 하는데 그분 우리 부상권에 대한 우리가 그 30조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환수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 해석으로 저희가 승소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쪽에 부상권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지금 이제 지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저희가 2012로만 다 하는 건가요? 네, 보도사업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것들이 받을 건 아직 얼마 정도 있어요? 100% 이게 우리가 다 100% 시비로 다 지출해야만 되는 거지요? 네, 이미 지출된 겁니다. 다 지출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도비라든가 지원 받는 거는 그걸 포함해서 다 지출된 겁니다. 다 포함받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며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선정합니다.
자체농촌 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신 시민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분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주요 내용 설명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 결산 개요입니다. 제1장 자치단체 일반 현황은 기본 현황과 행동 수익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서면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기자법에 근거하여 일별 회계 1개와 기타 특별 회계 7개, 지방공격 특별회계 2개, 기금 9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20 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6,113억 6,4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1조 1,189억 2,900만 원이며 임용금은 4,92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조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0.4%이며 세출 평균 증가율은 14%이며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3.6%로 높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6,11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1,189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6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농림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4장 결산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2020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89억 4,800만 원에 당해년도 조성액 92억 1,1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은 60억 7,200만 원을 공제한 4,020억 8,8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사용세 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910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순자산은 4조 8,281억 3,300만 원이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63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조 재정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액은 4조 8,28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0억 3,300만 원 4.1% 증가하였고 총 자산은 4조 8,74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조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부채는 468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비용은 9,85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 총 수입은 1조 499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수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세입세출 결산표 총괄 설명입니다. 2020년도 일본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격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673억 3,124만 1,617원이며 순화대은 1조 6,313억 6,420만 549원이고 지출액은 1조 1,189억 2,867만 5,863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924억 3,552만 4,686원으로서 다음 연도 2월액 중에는 명시 2월 606억 5,264만 7,478원, 사고 2월은 163억 2,918만 1,820원, 계속비 2월은 866억 1,032만 569원, 보조금 반납금은 147억 6,336만 1,20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임여금은 3,140억 8,001만 3,611원입니다. 다음은 22조입니다. 일반 회계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567억 5,371만 1,607원이며 순화대은 1조 3,021억 1,881만 2,642원이고 지출액은 1조 66억 8,279만 2,138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서상 잉여금은 2,954억 3,602만 504원으로서 다음 연도 2월액 중에는 명시 2월이 463억 5,256만 9,398원, 사고 2월이 99억 2,307만 5,100원, 계속비 2월이 773억 7,399만 759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142억 7,702만 2,84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75억 936만 2,399원입니다. 다음은 23조 공격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이며 24조는 공격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3쪽부터 24쪽의 내용은 각각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7개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12억 3,805만 6천원이며 순화액은 430억 323만 7,023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9,398만 8,199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261억 924만 8,828원으로서 다음 연도 2월액 중에는 명시 2월이 20억 477만원, 사고 2월이 35억 3,934만 9,720원, 계속비 2월이 56억 5,767만 330원, 보조금 반납액이
1200만 7,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 요금은 148억 9,545만 1,668원입니다. 다음은 26조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혼액은 5억 8,487만 9천원이며 순화액은 5억 9,069억 2,137원이고 지출액은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5억 9,069만 2,137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무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의 현액은 19억 7,760만 1천원이며 순화액은 20억 3,928만 71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5,170만 2,73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8,757만 7,800원으로서 보조금 반납금이 319만 7,4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개한 순세계 잉여금은 8,438만 560원입니다. 다음은 28조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964만 4천원이며 순화액은 5,858만 1,790원이고 지출액은 1,46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3,595만 1,79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조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79만 6천원이며 순화액은 3,758만 2,49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3,758만 2,49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95억 383만 9,010원이며 순화액은 570억 3,587만 8,256원이고 지출액은 419억 8,256만 38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150억 5,331만 7,876원으로서 다음 연도 2월의 중에는 영시 2월이 72억 1,104만 3,080원, 4월 2월이 8억 8,621만 6,540원, 계속기 2월이 35억 7,865만 9,48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4억 7,113만 3,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626만 4,946원입니다. 다음은 31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3억 805만 6천원이며 순화액은 52억 9,370만 2,22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604만 310원입니다. 이에 결산서상 잉여금은 41억 766만 1,910원으로서 다음 연도 2호백 중에는 영시 2월 1,9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억 8,786만 1,910원입니다. 이상으로 7개 특별회계 각각 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재정 상태는 457쪽입니다.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재산 총계는 4억 8,749억 5,800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468억 2,5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 8,28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재정운영 결과에서 2-2 성질별 분류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총 비용은 9,859억 5,200만 원이고 총 수입은 1조 499억 2,500만 원이며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39억 6,6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 회계년도 결산서 및 첨부세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2010 상수도사업 소속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신노입니다. 계속되는 위정활동에 노고하신 저희 위원회는 조사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2010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입니다. 이렇게 배워드린 상수도 공기업 결산서를 보시면서 목차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시 395억 8,444만 2,321원이며 지출은 397억 1,846만 1,150원으로 차기 2월액은 798억 6,598만 5,171원입니다. 당기 순손익은 수익이 334억 6,024만 6,285원, 비용은 294억 2,090만 2,792원으로 단기 이익은 40억 3,934만 3,493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702억 571만 8,704원, 부채가 7억 2,559만 6,740원, 자본은 2,694억 8,012만 1,9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법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문의 급수인은 22만 3,955명으로 상수도 보험료는 99.4%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자체 정수장 6만 톤과 광역 배분 대용량 22,100톤으로 일일 총 82,200톤이며 2020년도 총 생산량은 2,508만 771톤, 총 부가량은 2,255만 1,112톤으로 요금 부가율은 89.9%가 되겠습니다. 19조 건설, 대량, 수선, 공사계획은 서면으로 가져가고 36조 사업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관 총 연단은 2,426km로 상수도 보급률은 99.4%입니다. 정수 능력이 6만 6천 톤 구매 생산시설과 2만 2천 대톤의 광역 상수도 배분 계획력을 확보해서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장기 수급 대책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 가정, 장애인 및 노인 주거,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조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701억 571만 8,704원으로 전기 대비 115억 1,402만 6,39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40조 부채는 7억 5,559만 6,740원, 자본은 2,694억 8,012만 1,964원입니다. 다음 41조 2020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322억 6,099만 1,080원,
대출 원가는 264억 3,930만 3,332원으로 대출 총이 58억 2,168만 7,748원입니다. 영업의 수익이 11억 9,925만 5,205원, 영업의 비용이 518만 9,380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은 40억 3,934만 3,49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이익이익은 서분 명세서, 43쪽 현금흐름표, 44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3쪽부터 88쪽까지 재무제표 구성 명세서는 서면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다음 91쪽 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수익은 349억 6,914만 5,595원, 자본적 수익은 733억 6,076만 4,112원으로 결세대금 이월금 포함해서 1,195억 8,444만 6,321원입니다. 그다음 수익적 지출은 179억 8,985만 9,170원, 자본적 지출은 169억 6,392만 3,600원으로 결산액은 2월 예산 지출액 포함하여 397억 1,846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 순화대금 정기 2월에 합산하여 1,185억 2,865만 7,281원이며 지출액은 397억 1,846만 1,150원으로 차기 2월금은 788억 1,019만 6,131원입니다. 다음 92쪽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 94쪽 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와 아울러 102쪽부터 121쪽까지 예산 결산 구성 명세서도 서면으로 발행하고 합니다. 다음 128쪽 총괄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소 수익은 286억 1,565만 9,330원, 총괄 원가는 289억 1,680만 9,772원, 혼당 요금은 1,268.92원, 혼당 원가는 1,282.28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액을 제로로 상수 공격 경영 예산을 통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깨끗하고 맑은 안전을 공부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음 2020년도 상수 공격 특별회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격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에 둔 하수도 공격 결산서를 보시면서 독자순으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두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은 837억 원, 지출액 104억 원이며 자금 결산금과 2월액은 721억 원입니다. 내출액은 173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1억 원으로 당기 순손익은 2억 원이며 자산은 1,707억 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톤당 836.86원으로 톤당 원가인 1,864.6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 요인이 120.82%고 전년 대비 22.9% 증가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44.88%에 불과해서 영업 손실이 171억 원 발생하였으나 타수익의 지원금, 수주익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 등으로 단기 순이익은 발생하였습니다. 부쪽 연대발 업무 현황, 11쪽 건설 개량 수선 공사 개량 설명을 가능하고 13쪽 사업 운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진리 개선을 위해서 합감선, 고장말천, 중리점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의 안정적인 처리 및 청정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재무제표 및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단기 자산 총계는 1,707억 360만 3,783원입니다. 16쪽입니다. 부채는 2,456만 2,449원, 자본 총계는 1,706억 7,904만 1,334원입니다. 다음 1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단기 순이익은 2억 4,349만 7,702원으로 전기 대비 순이익이 66억 3,409만 15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는 하수관로 배당 공사, 하수 처리장 및 분열 처리장 시설물 보수량이 증가, 또 이전 하수 처리장 증설 및 하수 제조소 설치 등 관리 시설의 증가에 따라 인간 위탁비 증가 등 요인이 전기 대비 순이익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18조 결손 처리 계산서 이하 재무제표 보존 용사서는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54조 예산 결산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수입적 수입, 자본적 수입을 합산하여 총액은 837억 4,306만 4,180원입니다. 다음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2월 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총액은 104억 9,850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결산입니다. 자금 결산 순화되는 전기 2월을 합산하여 826억 6,577만 6천원, 지출액은 104억 9,850만 960원으로 차기 2월액은 721억 6,727만 5,040원입니다. 55쪽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부터 76쪽 영양분석 지표까지는 서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총괄 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69억 9,700만 8,300원, 총괄 원가는 378억 7,259만 4,716원, 분당 원가는 1,864.6원이며 분당 요금은 836.8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4.8%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122.82%로 향후 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 공급 재정이 건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 지방경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수익 결산을 보면 그 결손액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손액이 좀 크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결손액뿐만 아니라 그 지금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질문을 죄송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수입 부분에서 결손액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결손액. 결손액이요? 네. 저희가 결손액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세나 세수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산이 없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또 세수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절차적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신용카드라든가 예금 변동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또 추적을 해서 네. 예를 들어 지금 세금을 납부 못한 분들에 대한 추적을 해서 납부 실적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결손하고 난 5년 후에도 수납해서 하는 결손 실적이 많습니다. 네,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납 부분도 좀 뭐 있잖아요. 세금을
불과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계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율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예. 사장님이 보시기로는 어떤가요? 저희가 한 3년치 이제 통계를 내보면 지방세나 세수입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넘어온 금액이 조금 더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금 그 독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가능성은 있나요? 이렇게 뭐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면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네, 요즘은 이제 전 산업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납기 후 이후가 난다면 이제 독촉장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고도 한 달 있다가 조금 세금을 안 내시면 바로 이제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일체 조회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 거치다 보면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좀 원론적인 이유가 해주시는데 이게 이게 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세 저항이 좀 심해요. 세수입이 좀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수까지도 좀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예. 채널들이 한 17%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세금은 내겠죠. 저희가 아직은 재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비율로 보니까 높다라고 보여줘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결선 처리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털어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 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그 징수 활동액이 6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이게 이제 징수가 잘 안 들었고 지금 체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지난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과 자체가 또 징수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과를 만들었다 했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징수과가 재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매년 부과가 되고 이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께서 이재명 지사님도 체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체납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뽑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경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매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이제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재산이나 통장에 이런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자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체납 징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게 채권 확보가 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저소득층이든지 이런 체납자 같은 경우에. 아니 매년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이게 징수과라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될까라고 여쭙고 있는 거야. 저기 결손 처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보셨다시피 요즘은 진짜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저희 카드를 쓴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다 그걸 전산상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세금을 독촉하고 받는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재산 한 푼도 없으신 분, 또 사망자, 행방불명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또 해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산위원회에서 이제 제안한 거를 보면 일단은 이제 세금이 발생이 되면 바로 독촉 고시를 하게 된다. 아니면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세금을 너무 안 내다 보니까 가정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조사해보니까 현금 다발에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이게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어쨌든 그 특별 관리가 좀 이루어지면 체납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맨날 뭐 결손 처리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갖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모든 활동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경우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회사가 저희한테 지급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좀 맘 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한 우리가 이제 재정 운영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2배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주다가 안 주면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징수하는데 좀 더 연구 좀 많이 해줘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국토비 보조를 받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하는 경우, 아니면 지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 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적용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계산이 아직 안 나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이제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데 뭐 어떤 데 많이 남고 어떤 데 지켜남는 건 부회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여기가 있고요. 뭐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월된 그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월된 부분은 좀 빨리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작년에 재해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또 안전 총괄과 또 보면은 좀 많이 좀 진행 중인 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작년 상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 상황 말씀드리는 교부가 늦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사업의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수치가 나오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하수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개업 결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노고 많으시다라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산 보고 이전에 제가 작년도 상임위 때 우리 이천시 상수도 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했는데 보고에 보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천시 관내 이 상하수도 요금이 왜 비싼가 하는 부분, 이제 기존에 이게
다른 지자체 뭐 1.5배 뭐 이런 어떤 근사치에 비교해서 그 금융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없겠는데 지금 이제 그 답변이 온 그 사안이 이제 원수를 고도로 점수 처리를 하다 보니 처리 비용이 이제 비싸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나고 있어갖고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매거치에 있는 이천시 이제 상하요금 인상 추진 이제 기존에 이제 이천시 관내가 이제 2020 기존에 저희가 그 요금 인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몇 번 정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2020년도까지 네. 그래서 몇 번 있었습니다. 2017년도, 18, 19, 20년도 사례가 인상이 된 거죠. 2017, 18, 19, 20. 19, 20. 네. 그 인상된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행안부 상수 연도별 요금이라고 요금 현실화 강조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82.94% 이상을 유지하라 이런 행안부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관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30년 되다 보니까 수도관 모든 수도관도 많고 정수시설에 대한 시정수장에 대한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부분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적용을 해서 요금이 좀 인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이천시와 이제 경기도 전용 그 관내 이제 31개 시군구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셨을 때 이 공공 요금의 현실화율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천시의 현황. 지금 이제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천시가 그때 뭐 낮은 편은 아직은 높은 편을 하긴 하는데요. 높다면 어느 정도 높다는 거? 그거 데이터를 제가 아직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 공교업 지금 이제 교사들도 보셨지만은 저희 언제 어느 때 그 이런 수도 시설에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예비비 목표식으로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수도 요금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도 수도를 혜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 그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통해 들으신 사안인가요? 아니면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저희가 이제 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이제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같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인하해달라 이렇게 이런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말씀하신 거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 선임님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오늘 이후로 소관하는 부서에서 좀 자세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보충이 됐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천시 관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지역 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천 시민들이 규제라는 것에 의해서 상당한 불편함과 또 어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한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이 비교의 적합성을 좀 따져서 요 상하수도 요금에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좋은 어떤 좀 사람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또 어떤 검토와 방안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상수도 이제 순위는 한 40억 정도 되고 하수도는 이제 110억 정도 적자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순익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수도 네. 손실. 손실이요? 네. 손실 지난해에 170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물론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관이 많아서 이제 뭐 예비비 형식으로 해놓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40억의 이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깎아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이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는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물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상수도가 물론 개인들은 뭐 큰 부담은 안 돼요. 근데 학교는 그 부담이 좀 많이 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또 할 일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담당 소관과장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할인을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우리가 이제 여주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수 처리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수소를 받아서 공급해주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또 이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부과가 많아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원에 가면 이렇게 센서를 해서 이렇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누수하는 그 양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좀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에서 이제 손실액이 한 11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메꿨다고 그러셨죠? 근데 수특에서 특별 회계에서 전액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수도 요금만 받아서는 저희가 운영이 안 되니까 수특에서 특별 회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금 운영에서 운영하십니다. 네. 54쪽에 보시면 그 미수금액에서 의원님 상수를 할 수 있는 네? 상하수도. 사무소. 54쪽이요. 그 사무소도 미수금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8억 8천만 원 총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8억 3천만 원 미수금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소요금 산하이 소요금 산하이 있습니다. 있어서 좀 저희가 이제 수도다 보니까 저희가 단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게 그러니까 단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검침원들이나 저희 직원 요금팀에서 수시로 독촉장 보내고 전화해주고 검침원은 또 검침할 때 방문하고 해서 체납 요금에 대한 거를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어서 매년 체납 요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못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아직 결산 올해 결산 해봐야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해서 이런 대중목욕탕이나 일반 음식점 그런 체납액이 올해보다는 그렇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체납액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중에서 해마다 미수금이 있는데 2019년에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영향인데 2019년도에 미수금 2016년도부터 이월에 보다가 2019년도에 3,8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데 이게 이제 뭐 법인이나 등등 이렇게 용어를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19년도에 이렇게 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챙겨보지 못했는데 정확히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회계사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챙겨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가 이제 미수금만 미납이 되실 때 그 이제 건물 주관이 또 영업 시입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들은 이제 건물주한테 내기라서 계속 뭐 6개월 이내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 건물주가 그 단수 요청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세입자가 있으면은. 근데 이거를 그 이런 법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 통제를 하게 되면 미수금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을 좀 부탁드려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제 사용하는 그 이런 일반 민간인 건물도 그렇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주가 있고 이제 그 세입자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미납이 돼도 건물주한테 책임을 돌려버리니까 이게 미수미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지침이나 이런 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면 미수미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보고요. 그 연구해 보시고 2019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 4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여기 반 정도가 수익이 줄었어요, 그죠? 네. 수익이라기보다는 뭐 지출이 큰 건지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추선한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상수도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저희 상수한 부채 비용들 17억 정도 있었고요. 이제 동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정수장이나 배수지, 도장 공사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한 27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이제 급수 공사비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누수돼서 피해난 적도 한 200억 정도가 이제 발생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홍 부장님 말씀하신 내시 비용도 상당히 늘고, 그다음에 수선 비용도 상당히 늘어서 지금 앞으로는 뭐 이렇게 수선을 할 일은 없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될 수 있어요. 네, 수선을 아니 정수장이나 어떤 배수장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뭐 반복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네. 그냥 그게 우리가 수선해서 또 쓰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시스장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거기는 수시로 뭐 밸브 교체나 이런 밸브 또 이제 그런 부분 전기 시설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은 뭐 내년에는 또 이게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떤 개선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원수 구입이 증가되고 있어요. 구입기가. 원수 이제 저희가 이제 남한강 취소하고 이제 광역 있는데 이제 우리 시세가 커지면 점점 물 사용 양도 많아지니까 원수 구입 지출이 좀 높아지죠. 사용량에 따라서 원수 구입비가 나가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원수의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이게? 원수의 여주 남한강을 52원 정도 네? 아니 토탈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광역하고 지방하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기준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 단가는 변동이 없나요? 지금 네, 왜냐면 그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용량이 많아서 원수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쇄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지금 저희가 올해 4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예, 조금 더 이게 좀 상세 좀 더 좀 증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또 원수 구입이 이제 지출로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손실이 좀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사장님께서 어차피 수선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서비스 창에서 개선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뭐 우리가 좀 저렴 허리띠를 돌려낼 수 있는 뭐 자재 구입이 똑같은 뭐 제품이라도 뭐 가성비나 이런 거 따져서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네, 저희 지금 일례로 이런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찰을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몇 개 사를 좀 해서 같은 성능이라도 약간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자꾸 염두에 두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셔서요.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2021년도 제